송은재 TV 시작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사이다 발언이 폭발했습니다. 각종 이재명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해서 오늘 법사위가 열렸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전반적으로 이재명 비리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참 제가 논평을 하면서도 한동훈과 같은 이런 발언들은 논평할 가치가 있고 재미가 있는데 이재명이 자신의 비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논평하기도 답답합니다. 깝깝합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런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동훈이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이재명이 자신의 수사를 받는 사건으로 해서 기소된 분들도 많고 구속된 분도 많이 있다.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계신다. 공허한 음모론에다가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 질문이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이 부분이 개인 비리고 이재명도 법조인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이제 좀 이재명이 팩트와 증거로 좀 얘기를 해주면 한동훈 장관의 지적처럼 국민들도 좀 속이 시원할 테고 논평을 하는 저도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따져볼 수 있고 좀 깊이 들어가 볼 수도 있고 그냥 정치적인 공세 이 이야기만 하는 것은 이제 지겹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겨우 법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성남FC 관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가성이 가장 중요한데 성남FC 관련해서 특혜를 주고 기업에 협찬금을 받았다. 이 대가성이 있느냐? 연관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홍준표가 경남도지사에 있을 때 경남FC입니다. 후원금을 받은 것과 같은 것 아니냐? 홍준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대가성이 없었다. 왜 대가성이 없었느냐? 도지사는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인 인허가권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 시장 군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내용이 알맹이가 있게 좀 들어가 주면 홍준표의 말처럼 논평을 할 가치가 좀 있어집니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은 증거로도 드러났고 네이버 자료에서 당시의 성남시장은 이런 특혜를 줄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 그 다음 그 기업들은 특혜를 바라고 있었다. 모두가 지금 드러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좀 더 깊은 자신의 법리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한동훈 장관의 지적입니다. 할 말이 없으면 인정을 하는 겁니다. 대장동 마찬가지고 변호사비 대납 마찬가지고 선거법 위반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재명이 이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성남FC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 있어서 발생한 토착 비리다. 통상적인 토착 비리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김성태가 내일 들어오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안민석이가 며칠 전에 방송에 나와서 음모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뭔가 거래를 하고 검찰이 기획한 것이다. 정치 공작을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멀쩡한 기업을 사냥해서 주가 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에게 뒷돈 주고 북한에 몰래 돈 준 범죄인이 수사받다가 해외 도피하면 최선을 다해서 잡아와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다. 검찰의 임무다. 민주당이 왜 범죄인 송환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고 트집을 잡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 한동훈식의 정말 명쾌한 표현이 나옵니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건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의 배후다라고 했습니다.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의 배후다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논평을 할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민석이 음모론을 제기를 했는데 자기 딴에는 뭐 이재명 이걸 엄호해 보겠다고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른 겁니다. 검찰이
범죄인, 범죄 혐의자를 좀 압박하면 안 됩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외국에 도망가 있는 사람을 검찰이 잡아오기 위해서 압력을 좀 행사하면 안 됩니까? 검찰이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범죄를 잡아오는데, 범죄인을 잡아오는데. 민주당이 왜 이걸 엄호합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범죄 저지른 놈 잘 잡으려고 여러 가지 수법을 이용해서 잡아오는데 민주당이 왜 이걸 트집 잡느냐라는 겁니다. 검찰이 하는 일, 자기 일 잘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깡패를 잡아오는데 깡패 잡아오는 그 검찰의 배후가 중요합니까? 예, 검찰은 쓸 수 있는 적법한 절차는 다 썼을 겁니다. 외국에 도망가 있는 놈을, 태국에 도망가서 8개월 도망 다니는 놈을 잡아오기 위해서 검찰이 적법한 절차는 모두 다 썼을 겁니다.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이 배후가 뭐 궁금합니까? 검찰이 어떤 수법을 썼느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게 아니라 그 깡패의 배후, 김성태의 배후가 더 궁금하다. 명쾌하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의 말은 계속됩니다. KBS 인터뷰를 했죠. 김성태가 어제. 이 부분을 놓고 입맞추기다. 김성태도 이재명을 모른다라고 했고 이재명도 며칠 전에 김성태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흔히 하는 수법들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과거에 최서원, 최순실, 남욱도 그랬다. 이렇게 서로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언론사를 택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 자주 있는 일이고 서로 입을 맞추는 일이다. 검찰 수사에서 뭐 흔히 있는 일들이다.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다. 아마 서로 제가 추측컨대 서로 얼굴을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만나지 않아도 모두 잘 돌아갔다. 잘 알아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로 뒤집어지는 것도 중간에 김만배가 있었고 권순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쌍방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측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동훈의 지적처럼 법리에 따라서 팩트에 따라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재명이 자신이 당당한 데서는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말도 잘합니다. 선거 때 나와서 하는 말들을 보면 말도 많고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 비리에 대해서는 변호사라면서 거의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고 언제나 재판에 가면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면서 기자 인터뷰도 피합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증거 앞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대장동의 저 차고 넘치는 증거 앞에 이재명이 지금 오늘 검찰 소환에 대해서 또 기자들에게 침묵을 했습니다. 검찰 소환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면 이재명은 강제 수사입니다. 또 검찰 소환 조사받고 나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국민들은 한동훈 장관의 입으로 이재명이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얼마만큼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깔끔하게 정리된 한동훈의 논리로 듣게 될 겁니다.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변호사비 대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여러 가지 KBS에 이야기를 했는데 김성태의 심리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쌍방울만은 지켜야겠다. 돈만은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쌍방울 지키려면 김성태 불어야 됩니다. 변호사비 대납을 왜 해줬는지 뻔하게 다 국민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에게 로비하기 위해서죠. 김만배가 권순일에게 50억 준 것 이재명에게 로비하기 위해서죠. 이재명 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뒤집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는지는 앞으로 드러나게 되겠지만 모두 이재명에게 로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출석을 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의 검찰 수사 비리 부분을 집중 질의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문재인 정권 때 소위 탈탈 털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개딸들도 이 부분은 외면을 해야 합니다. 다른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공격을 해야죠. 다른 공격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공격이 마땅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정말 비겁하고 비열한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이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까지 탈탈 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비열한 짓입니다. 비열한 짓이라는 부분 지적을 해 놓고요.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이제 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3자 구도, 3강 구도가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경원이 뭐 전직 대통령들의 묘도 참배를 하고 자신의 정치적 길을 가겠다, 긴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출마를 구체화했습니다. 이렇게 질질 끄는 것, 나경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의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외국에 나가서 소위 경제 외교를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이때 빨리 자신의 거취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언론 플레이라고 하죠. 자신의 출마 명분을 이렇게 쌓아가는 모양새를 갖추는데 빨리 결정하는 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요. 나경원이 자신이 잘못한 겁니다.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는 겁니다. 출마는 또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경원이 윤핵관 뭐 장제원과 싸우고 뭐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당권 경쟁에서 서로 뭐 치고받고 할 수 있고, 그 평가는 이제 당원들이 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나경원이 뭐 출마도 자유고 나가서 뭐 장제원과 싸우는 것도 자유고 서로서로 공격하는 것도 자유고 연대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가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않는 방법은 나경원이 지난 3개월 동안 저출산과 기후대사 부분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은 100% 나경원의 잘못이고 나경원이 인정하고 나경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출마해서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뛰면 되는 일이다. 안철수는 이제 나경원과의 연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도권 연대 이야기를 했는데 결선 투표를 겨냥한 것이죠.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3강 구도에서 안철수가 수도권 연대만을 생각하는 것은 나경원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 안철수가 김기현, 나경원과의 3강 구도에서 포지션을 잘 잡아야 한다라는 부분 지적을 하고요. 김기현이 오늘 상당히 명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경원이든 뭐 유승민이든 누구든 다 출마를 하라. 선의의 경쟁을 펼치자. 당연합니다. 김장연대에 대해서 이제 뭐 김장연대는 지나간 일 아니냐. 한 페이지 넘기는 부분은 맞겠고요. 수도권 연대에 대해서 자신이 1위니까 이제 연대하는 것이 아니냐. 2, 3위가 연대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연대와 경쟁, 뭐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는 치열하게 싸우는, 거기에 가장 중심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끌어대지 마라. 김기현이든 나경원이든 안철수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자로서 나경원에게 질책한 것이고 또 김기현을 만날 일이 있으면 만난 것이고 안철수도 만날 일이 있으면 만나는 것이다. 싸움은 당권 후보들끼리 하는 것이다. 이 부분만은 정리를 명쾌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말을 평론할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르고 명쾌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나선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도 한동훈 장관처럼 바르고 명쾌해져야 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